행복은 불행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오는 선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나나 농장을 가는 일이 제게 그런 행운이었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 내려가던 순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우리가 맞닿은 순간 또 한 번 행운은 뜨겁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사람 말 좀 안 듣고 살고 싶다. 강서구 콜센터 정리해고 통보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전화기 너머로 죄송합니다만 수십만 번 말했을 거예요. 모니터 속 고객들한테 머리 숙이고 욕을 먹으면서도 사과해야 했던 순간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짐 하나 달랑 들고 제주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창밖 파도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막막했지만 더는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았던 마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고향 친구 미령이가 바나나 농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겠다고 했죠. 내가 바나나를 따게 될 줄이야.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을까지만 일을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습기와 열기가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온도계를 보니 벌써 38도. 식물 냄새,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바나나 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까지 전혀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서울은 차가울 만큼 건조했지만 여긴 숨조차 축축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도망친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자동급수기가 고장났네요. 미령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바닥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죠. 콜센터에서 빨리빨리에 익숙해진 몸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미끄러운 진흙밭에 발을 헛디딘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죠. 바나나 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때였어요. 남자의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방수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툭 덮어주는 사내.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수도 적어 보였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콜센터에서 괜찮습니다. 연발하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선 기계적인 말이 안 나왔거든요. 정만섭입니다. 작업 반장이에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저도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손이 박력 있게 제 손을 꽉 잡아당겼어요. 일으켜 세우려는 거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55년 살면서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남이선입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챌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우스 안은 끈적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나나 잎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어요. 그 속에서 정만섭이라는 남자와 마주한 첫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콜센터, 그곳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정규직이었어요. 29살에 들어가서 나름 성실하게 일했죠. 전화 받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받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회사는 변했어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3개월 계약직으로. 저도 어느새 그 흐름에 휩쓸려 버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려면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8년 전 이혼했고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았어요. 그땐 사람에게 지쳐서 사랑하는 감정조차 대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놓아달라는 남편을 놓아주고 유학을 보내달라는 딸을 또 한 번 떠나보냈습니다.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25년 동안 상대해온 건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목소리였다는 거요. 얼굴 없는 고객, 화난 음성, 짜증 섞인 단어들. 사람 냄새 없는 세상 속에서 제 목소리만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도 비슷했어요. 과장은 서류만 건네주고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했는데 그저 마치 통화가 끊기는 기분이었어요. 제주에 와서 바나나 농장 일을 시작한 첫날 온몸이 쑤셨습니다. 육체 노동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우스 안온도는 38도를 웃도는 데다가 바나나 송이는 제 몸보다 무거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들어도 불평이 안 나왔어요. 콜센터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났는데 여기서는 온몸이 아파 욱신거리는데도 견딜만 했어요. 여기에선 아무에게도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냥 일만 하면 됐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더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말이죠. 점심시간이면 모두들 하우스 옆 식당에 몰렸습니다. 미령이가 차린 밥상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죠. 저는 그런 자리가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하우스 입구 쪽에 있는 커피 자판기로요. 바나나 잎 그늘이 드리워진 조용한 곳이었어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 한 잔이 떨어지는 소리가 또각또각 소리를 낼 때였어요. 자주 여기에 계시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만섭 반장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조용해서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에 제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제주에 와서 처음 웃었던 것 같아요. 동전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더 뽑아서 그에게 건넸죠. 이거 드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커피를 받는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또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자판기 앞 바나나 잎 그늘 아래 둘이서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바람이 불어 잎들이 바스락거렸죠.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전화벨 소리보다 훨씬요.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자판기 앞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커피 두 잔을 뽑아 하나씩 나눠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늘이 익숙해질 무렵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웠습니다. 하우스 안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바나나 잎들이 축 늘어져 있었죠. 저도 숨이 막혀서 자꾸만 목이 말랐습니다. 급수기 줄을 정리하다가 그만 발이 걸렸어요. 넘어지면서 팔이 날카로운 철사에 긁혔습니다. 피가 났죠. 어머, 미선아. 미령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만섭 반장이 더 빨랐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많이 아파요? 그가 제 팔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상처가 꽤 깊었어요. 가만 계세요. 그가 응급처치함에서 붕대를 꺼냈습니다. 제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더니 천천히 붕대를 감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중하느라 점점 저와 얼굴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상처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제 숨소리인지 그의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죠. 공기가 끈적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팔목을 스쳤을 때 또 한 번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스치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죠. 덧나면 안 될 텐데. 그가 붕대 끝을 매듭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둘 다 멈췄죠.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지 않았어요. 저를 감싸듯 안은 채로 제 옆에 앉아 있었죠. 바나나 잎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둘을 감쌌어요. 옷은 흙에 젖어 있고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팔목에 남은 그의 감촉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게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부터 하우스 식당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여자가 반장한테 붙었대. 전화나 받던 사람이 밭에서 뭐래? 나이도 50 넘어서 말이야.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얘기였지만 들렸어요.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혼자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자판기 앞도 피했어요. 정만섭 반장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자판기에 안 오시네요. 아, 그냥 바빠서요. 변명이었죠. 바쁠 리가 있나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불편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편했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그가 물통을 챙겨줘도 무거운 송이를 들어줘도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센터에서 25년 일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은 없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정작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게 무서웠던 거죠.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폐비닐 분리 작업을 하다가 더미 아래에서 낡은 작업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정만섭 제1농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천이 낡아서 찢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신농장인데? 궁금했습니다. 퇴근 후에 조용히 그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혹시 작업복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더니 명찰을 만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전에 제1농장에서 일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5년 전까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야간 잔업 중이었는데 아내랑 아들이 타고 간 차량이 절벽 아래로.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받질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어서 늘 어두워 보였구나 싶었죠. 미안해요. 괜히 전해드렸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러더니 명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야 찾았네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한참 뒤에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화만 받았는데도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미선 씨, 네. 우리 다시 자판기 앞에서 커피 마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자판기 앞으로 갔어요. 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커피 2잔을 뽑았어요.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죠.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바나나 잎 그늘 아래에서 마시는 커피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았어요. 며칠 후 하우스 작업을 마치고 그날 저녁 둘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사람이 없는 해안가 구간이었죠. 해풍이 불어와서 짠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어요. 미선 씨, 네. 혼자인 게 이제는 싫어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저도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 말에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저도 충분히 외로웠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날렸죠. 그가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그의 손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미선 씨, 저도 알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아해요. 많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마가 닿았고 숨결이 가까워졌고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겹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숨김없이 서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점점 아래로 뜨겁게 타고 흘렀어요. 아, 그녀의 낮은 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누구도 아니고 그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금방 가을이 다가왔어요. 바나나 수확을 마치고 하우스 앞에 나란히 앉은 우리.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바나나 잎들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어요. 만섭 씨, 네, 사랑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뭐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면장갑이었죠. 이건 왜요? 어디 가지 말고 앞으로 쭉 쓰시라고요. 제 옆에서요. 제 손에 장갑을 쥐어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커피를 뽑은 모양이었어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행복한 신호처럼 들렸죠. 비닐하우스 지붕 위로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을비의 전령이었어요. 바나나 그늘 속 2사람. 우리는 지금껏 몰랐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만나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죠. 바나나 하우스에서 일하는 건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가끔 서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기가 제 진짜 집 같거든요.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신경 안 써요. 행복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인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잘 됐다고 해줍니다. 만섭 씨와 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급하지 않게, 조급해하지 않게, 바나나가 익어가는 것처럼 천천히요. 제주 바람은 따뜻합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과 달리요. 이 바람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50 넘어 찾은 사랑이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깊이가 있거든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바나나 그늘 아래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